네, 프로그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놨어요. 영상 밑에 보면 자막에 달아놨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네이버 누르시고 해당 프로그램들 쭉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 하시고 그러면은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다 될 거예요. 이걸 다 받으셨으면 네, 그러면은 다운로드가 되셨으면 압축을 푸시면 다음과 같이 폴더 안에 파일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크롬 드라이버라는 것과 엑셀 파일이랑 그리고 또 실행 파일 하나 그리고 챗 GPT 링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일단은 네이버 포스팅 프로그램은 크롬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크롬 버전이랑 드라이버 버전이랑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시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거는 크롬 드라이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드라이버 보는 방법은 지금 여기 점 3개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고 도움말 누르시고 정보를 누르시면 136 앞에 세 글자만 중요해요. 그래서 136이 버전이고 그럼 드라이버도 136을 다운받아야 돼요. 원래는 크롬 드라이버를 여기서 크롬 드라이버라고 해서 드라이버를 원래는 다운로드 해주셔야 돼요. 직접 들어가서. 근데 그게 귀찮으니까 이 실행 파일을 실행만 시키면 드라이버가 다운로드 될 수 있게끔 버전에 맞춰서 다운로드 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제가 방금 이걸 눌렀거든요. 136이라고 뜨잖아요. 방금 크롬 버전이 136 똑같이 되면은 버전은 호환성이 이제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발행할 키워드 그리고 어떤 블로그 어떤 카테고리에 발행할지를 이 엑셀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는 키워드를 넣고 오른쪽에는 떤 블로그에 어떤 계정에 어떤 이미지를 넣을지를 세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챗 GPT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챗 GPT에 들어가서 뭐 전기차 충전소 관련 블로그 제목 100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100개를 스크랩해서 엑셀에 넣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원치 않으시면 뭐 다른 방법을 써서 제목에다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 그리고 비번 넣어주시고, 그리고 카테고리, 이미지로 이렇게 쭉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네이버 아이디 비번을 제 화면과 같이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이제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면은 내가 아이디 비번을 설정을 했어요. 그럼 그 아이디에다 발행을 할 건데 어떤 카테고리에 할지도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마다 카테고리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에 발행할지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블로그 들어오셔서 글쓰기 누르시고 발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생성한 게시판들이 쭉 나와요. 리스트업이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게시판 하나밖에 없겠지만 여러 개 갖고 계시겠죠? 그러면은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우측, 마우스 우측을 누르시고 검사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1 언더바 게시판. 뭐 36인 분들도 있으실 거고 24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게시판의 숫자가 1이니까 여기다가 게시판 슬래시 1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블로그마다 게시판이 엄청 많은데 나는 여기 게시판에다 자동 포스팅을 할 거야 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미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총 5가지 이미지 모드가 있어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고정 이미지, 그러니까 저장한 이미지를 쓸 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저장한 이미지를 합성해서 쓸 수 있게끔 해놨고 AI 생성 그리고 AI 생성 이렇게 AI 생성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뽑는 방법이고 하나는 API를 이용해서 뽑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총 5가지가 있는데 무튼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고 저장을 해야 돼요. 컴퓨터에. 그러면은 저장할 경로를 직접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경로는 어, 저는 이렇게 만들게요. 지금 다운로드된 폴더 안에 미트에 폴더 만들어 주시고 이미지라고 넣어 주신 다음에 이 이미지 경로를
지금 이 부분 보이시죠? 흰색 부분 누르시면 경로가 다 떠요. 이게 지금 C의 유저의 엘리오그의 데스크탑의 네이버의 이미지 폴더구나.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이미지 경로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미지 폴더에 이미지를 쓰고 가져다 쓰고 또 지우고 이걸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더 옵션들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한번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네이버에 들어와서 고양 더샵 포레나 청약 일정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블로그 보실게요. 눌러서 보시면 인용구 사진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이미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용구 사진 글 인용구 사진 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 이미지에 어, 이 이미지는 이미지 저장 경로에 이미지가 저장되고 불러오고 하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이미지, 이 이미지, 이 이미지는 이미지 경로에 있는 걸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 경로에 있는 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미지를 저장했다가 불러오고 다 쓰면 지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따로 건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저희가 정보성으로 글을 작성할 때가 있고 뭔가 홍보용으로 저처럼 홍보용으로 뭔가 글을 쓰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대표 이미지들이 들어가잖아요. 반복되는 이미지들이. 그 이미지는 어디다 드냐? 맨 앞 두 개 이미지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고정 이미지라고 두고 이 이미지 경로를 맨 앞 두 개 이미지에다가 붙여넣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여기 이 폴더 안에는 어떤 이미지를 넣냐면 제가 포스팅할 때 썼던 이미지, 이 상세 페이지랑 그리고 전화 연결하는 이미지 이렇게 두 개를 두거든요. 근데 지금 전화 연결하는 부분은 핸드폰이랑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폰1.jpg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png로 되어 있다. 그럼 jpg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미지를 클릭하고 저장하기를 하실 때 상자를 jpg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png 파일에서 jpg로 바뀌거든요. 그럼 png는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홈페이지랑 연결되는 건데 이름을 그래서 홈페이지로 바꿔주셔야 돼요. 홈페이지 1. 얘도 똑같이 png니까 jpg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jpg로 바꿔주시고 저장. 그러면 이 고정 이미지 폴더에는 jpg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거 말고도 다른 이미지를 더 넣고 싶어. 그러면은 저야 이제 동일한 이미지를 복사했지만 실제 사용자분들께서는 따로 이미지를 만드셔서 폰2 그리고 홈페이지도 나 상세 페이지 또 다른 거 랜덤하게 넣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2로 두세요. 그럼 프로그램이 지금 이 이미지 들어가야 될 자리 상세 페이지랑 전화 클릭하면 전화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랜덤으로 얘는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얘도 전화번호 넣는 것도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 이미지를 세팅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동작을 했을 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의미 없는 이미지들은 이 이미지에다가 읽고 쓰고 자동으로 하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 홍보용 이미지들은 내가 고정 이미지에다가 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고정 이미지는 맨 앞 두 개 이미지라고 명칭을 해놨고 그럼 홈페이지 주소를 뭘로 할 거냐? 나는 사람들이 클릭하면 내 사이트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https auto program.co.kr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됐으면 좋겠어. 텔 010 1932 4717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난 둘 다 전화번호였으면 좋겠어. 그럼 홈페이지 주소에 그냥 전화번호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이제 지도랑 백링크 기능이 있어요. 지도는 뭐냐면 일단은 글쓰기 다시 들어갈게요. 블로그 들어가셔서 글쓰기 들어가시고
장소를 누르시면 예를 들어서 지도 부분에 롯데타워라고 하셨다. 그러면은 롯데타워라고 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링크를 가지고 와요. 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안양 1번가 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는 1번 가몰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양 1번가를 여기다 만약에 쓰시면 제가 1번 가몰을 넣고 싶어도 안양 1번가가 나와요. 그러면 강제로 여기다가 안양로 314 음, 이 주소가 어떻게 되지? 안양로 314 번길 1다시 그러면 지도 부분에다 만약에 이걸 넣었다. 안양로 314번 길 17-2를 넣었다. 라고 하면 장소에 이것도 안 나오네? 뭐지? 아, 양양으로 했구나. 네, 그럼 제가 원하는 게 첫 번째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나오는 그 키워드를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백링크 기능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백링크에다가 제 사이트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글을 쓰고 링크에 백링크를 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이것처럼 똑같이 가져와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지도는 사용 안 할 거고, 백링크도 사용 안 할 거예요. 단지 일반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만 올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글을 한번 포스팅을 해볼게요. 그럼 엑셀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켜주세요. 프로그램 켜졌죠? 네, 여기서 프로그램을 켰는데 화면이 깨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배율이 안 맞아서. 바탕화면에 화면을 찍고 우측 누르고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오셔서 디스플레이 배율을 100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상도를 낮추시면 똑같은 크기의 디스플레이 배율만 100으로 해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쓰시면 깨지는 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의 기능이 엄청 많이 있지만 사실은 사용자가 쓰는 건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옵션은 사실 건들 건 거의 없을 건데 일단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지 부분이 가장 커요. 제가 아까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 총 5가지 모드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져와요. 돈이 전혀 안 들겠죠? AI 생성형 이미지는 API를 쓰는데 챗 GPT 달리를 써요. 근데 장당 좀 비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한두 개 쓸 게 아니라 대량 포스팅할 때는 정말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거든요. 이 이미지를 생성해서 쓰면. 그래서 얘는 비추예요. 대신에 잔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API는 속도도 좋고 버그가 없는 대신에 비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정 이미지는 제 이미지 여기 경로 있죠? 여기다가 JPG 파일을 넣어두시면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랜덤을 하나씩 가져와요. 그리고 고정 이미지 플러스 합성을 하게 되면 여기 이미지 폴더에다가 JPG 파일에 이미지를 두면은 이제 그걸 가져가는데 어떻게 가져가냐? 3장 또는 4장을 랜덤으로 가져가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2개 방식은 돈이 안 들어. 근데 언제 합성을 쓰냐? 고정 이미지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없을 때 고정 이미지 플러스 합성을 하시면 고정 이미지는 제한이지만 3, 4개를 합성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미지 중복,
이미지 누락이 없어지게 돼요. 비용도 안 들죠. 대신에 뭔가 이미지를 합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글 쓰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정 이미지로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미지 확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고정 이미지 삽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I 사이트 이미지가 가장 효과가 좋아요. 지금은 제가 세팅을 뭐 이건 나중에 차후에 바뀔 수 있겠지만 랩스 이 제미나이 사이트에서 가져오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지를 키워드를 써서 이미지를 뽑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뽑는 이미지는 똑같이 이미지 경로에 다 저장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미지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발행을 할 때 내가 그 바로바로 발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공개를 누르시면 되고, 나는 좀 수정을 하고 싶어. 그래서 좀 임시 저장으로 그냥 저장을 할래. 그럼 임시 저장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발행 간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 보시면 아이디 모두 동작 후 쉬는 시간, 그리고 아이디끼리 발행 간격, 아이디당 발행 개수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엑셀에다가 만약에 아이디를 하나, 둘, 세 개를 작성하셨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아이디끼리는 짧게 발행을 해도 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가 총 3개인데 키워드는 100개예요. 그럼 그 100개 키워드가 순서대로 발행이 될 텐데 그럼 세 번째 아이디 발행하고 다시 첫 번째 아이디 발행할 때는 텀이 좀 길어야 돼요. 짧게 발행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조절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옵션이 있어요. 아이디끼리 발행 간격은 이 빨간색 부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에서 두 번째 아이디 발행할 때, 이만큼 시간이 필요하구나. 를 보시면 되고, 아이디 모두 동작 후 쉬는 시간은 제가 아이디 3개가 있는데 다 썼어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아이디로 돌아갈 때 몇 분 있다가 돌아갈래?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디당 발행 개수는 100개다. 그러면 이 보라색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아이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곱하기 아이디당 발행 개수라 했어요. 그러면 순서가 1, 2, 3 아이디 발행하고 1, 2, 3 아이디 발행하고 1, 2, 3 발행하고 이걸 총 100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더링 그러니까 IP 변경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아이디를 만약에 하나 또는 2개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뭐 10개, 15개, 20개 넘어간다 라고 하면 아이디끼리 IP를 바꾸는 게 좋거든요. 그때는 엑셀에 들어오셔서 IP 변경을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IP 변경이랑 테더링으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엑셀에서 동그라미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IP 변경을 시도를 해요. 근데 시도를 하는데 어, 시도를 하지만 안 바뀌어도 그냥 넘어갈래 라고 하면 이 옵션을 푸시면 되고 나는 IP가 안 바뀌었어. 그러면 다음으로 안 넘어갈 거야. 그러면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보안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IP가 무조건 바뀌어야지만 넘어가게끔 하는 보안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IP를 바꿀 때 총 2가지를 쓸 수 있게끔 해놨어요. 테더링을 쓰거나 또는 Alt-Q를 쓰게끔 해놨는데, 이 테더링 방식은 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어디를 보시냐? 이 커스텀 프로그램 닷컴에 들어오셔서, 잠시만요. 유용한 정보인가? 네, 유용한 정보 들어오시면 테더링 IP 변경 방법, 버튼 사용할 방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이거를 꼭 참고를 해주세요. 사이트 주소는 customprogram.co.kr입니다. 그리고 이 Alt-Q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상품이 좀 달라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다. 이 하이IP라는 업체 같은 경우 근데 다른 IP 변경 프로그램 다 동일해요. 이 옵션을 눌러보시면 IP 변환 하키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Alt-Q라고 해놨죠? 그러면 Alt-Q를 세팅을 하시면 이 서비스랑 이 프로그램이랑 같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아이디 하나를 썼어. 그러면은 Alt-Q를 눌러서 IP 바꾸고 다음 아이디로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발행하는 걸 한번 직접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되네요. 네. 어, 인공지능 언어를 어떤 걸 선택하실지 몰라서 여러 가지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 언어를 선택하는 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네 개는 API 방식이고 나머지 두 개는 사이트를 연동하는 방법이에요. GPT 미니랑 3.5랑 4.5랑 그리고 제미나이 연동을 해놨는데 얘네들은 글을 쓸 때마다 비용이 나가요. 글자 수에 맞춰서. 근데 저희가 대량 포스팅을 하기 위함으로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한 달 누적이 됐을 때 그 비용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생성된 게 챗GPT랑 학습 챗GPT예요. 얘는 말 그대로 이 챗GPT 사이트랑 연동이 돼서 글을 뽑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한번 발행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 프로그램이 사이트를 제어할 수 있게끔 이 수동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챗 GPT로 일단 발행을 해볼게요. 챗 GPT를 선택하시고 백링크 위치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고 수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시면 파란색 문구가 뜨면 사용하세요. 파란색 문구가 떴죠? 챗 GPT 창이 떠요. 근데 저는 이미 로그인이 돼 있지만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은 로그아웃 상태일 거예요. 그럼 로그인을 직접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로그인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이 창을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AI 사이트를 이용해서 뽑기를 해 놓으셨다. 그런 분들은 여기 링크 나오네요. 여기도 들어가셔서 이 경로는 제가 그 영상 밑에 남겨 놓을게요.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도 똑같이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창을 띄운 다음에 두 사이트에 로그인을 했죠. 그래야지만 저희가 로그인을 안 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고정 이미지나 이미지 합성이나 AI 생성 이미지 API를 쓰신다 그러면 랩스는 로그인을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GPT 사이트를 이용해서 글을 뽑으시려고 한다. 그럼 수동 버튼을 꼭 눌러서 이 창을 띄우셔야 돼요. 그럼 정리하면 이 프로그램으로 창을 언제 띄우냐? 챗 GPT 사이트를 이용해서 글을 뽑거나 AI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뽑을 때는 무조건 창을 띄워야 돼요. 그럼 학습 챗 GPT는 뭐냐? 이건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챗 GPT 사이트 들어오시면 내 GPT 안에 다음과 같이 이제 GPT 성격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세팅이 돼 있나 모르겠네요. 테스트로 해놨구나. 제가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 장점은 본인만의 GPT, 본인만의 그런 어떤 프롬프트를 갖고도 글을 뽑아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가장 좋거든요. 내 맞춤 설정에 내 GPT에 들어오셔서 GPT 만들기 누르세요. 그러면 구성에서 아무 이름이나 쓰세요. 아무 이름 쓰기. 아무 이름 쓰기. 지침에는 뭐 여러 가지 지침이 있을 텐데 아무거나 넣으세요. 본인이 쓰고 싶은 지침 아무거나. 근데 조건은 있어요.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 이 프로그램이 이 글이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세 줄은 무조건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 세 줄이 뭐냐면 이것도 제가 영상 밑에 남겨놓을게요. 보세요. 전체 글 시작과 전체 글 끝으로 글을 시작해줘. 그러면 이 여기삭이 들어가 있는 글만 프로그램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도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H2 태그가 인용구가 되기 때문에 이 세 줄은 무조건 반드시 들어가고 그 밑에 뭐 후기성, 글 작성해줘. 근데 내가 원하는 그 후기는 이래.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성 이미지 빼고 캔버스 빼고 웹 기능만 넣고 그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에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링크가 뜨죠. 이 링크를 아까 다운로드 받은 어디였죠? 바탕화면에 네이버에 학습 챗 GPT 링크에다가 쳐넣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은 여기 들어가서 글을 작성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뭔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링크에 대해서 나는 뭔가 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지침을 계속 추가하세요. 너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이거 싫어. 좀 더 체계적으로 육합 원칙에 따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업데이트를 누르면 반영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학습체 GPT 모드예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번거롭고 나는 그냥 좀 간단하게 쓰고 싶어. 그럼 챗 GPT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좀 필수 조건이 있어요. 아까 세 줄을 강제로 넣었잖아요. 그 세 줄을 똑같이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챗 GPT 맞춤 설정 들어가 보시면 저는 이제 뭐 주구장창 많은데 반드시 들어가는 게 아까 내가 세 줄이라는 건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프로그램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줄을 세팅을 하셨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발행되는 거 한번 보실 텐데 IP 변경 없이 그냥 이렇게 발행을 해볼게요. 시작을 누르시면 보세요. 우선은 크롬 버전을 체크해요. 136 맞죠?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트에 들어와서 자동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이게 프로그램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API는 오류가 없어요. 근데 사이트는 네트워크 지연도 있고 그리고 사이트가 그 유지 보수가 들어가게 되면 제미나이나 챗 GPT가 오류가 생겨버리면 기능이 멈추기 때문에 잔 버그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잔 버그가 생기더라도 에러라고 하고 다시 시도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사이트 자체에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러면 다시 엑셀 다시 불러오기라면 프로그램이 다 멈춰요. 그 다음에 폴더를 열어서 제가 만들었던 이 프로필을 지우고 다시 시도를 해볼게요. 여러분도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 프로필이라는 걸 지우세요. 그리고 수동 버튼 누르면 프로필이 다시 생성돼요. 그러면 로그인이 다 풀려 있을 텐데 로그인을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labs.fx 들어가라고 했죠? 여기도 똑같이 로그인해서 들어가 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발행을 해볼게요. 아까는 이미지가 아예 로딩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미지가 로딩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프로필에 그 쿠키 값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렇게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저처럼 방금 프로필을 삭제하면 그런 캐시 값들이나 쿠키 값들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발생했던 오류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저장이 됐죠. 총 6장, 총 8장인가? 6장을 저장을 할 텐데 이미지 폴더 들어가 보시면 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를 자동으로 쓰고 지우고 하기 때문에 경로를 잡아줘야 된다고 했는 게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로그인이 풀려 있죠? 그러면 아마 글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여튼 그래서 창을 띄우고 구글 로그인하고 랩스 로그인하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포스팅 실패가 떴는데 네, 아까 발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녹화를 정지하고 다시 돌렸거든요. 서버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발행되는 거 같이 다시 보실게요.
발행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임시 저장으로 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시 저장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또 사람들이 임시 저장을 체크해놓고 왜 발행이 안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시 저장 보는 방법은 글쓰기 들어가셔서 저장 부분을 보면 방금 제가 포스팅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정 이미지 넣었고 대표 이미지 들어갔고 상세 페이지랑 인용구랑 이런 거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포스팅이 되고요. 이게 네이버 포스팅의 설명의 끝입니다. 네, 이상입니다.